소현세자가 죽고 네. 두째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그 왕이 효종입니다. 효종. 그런데 이제 서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 승리를 시전하는데 북벌, 이제 명예복수를 우리가 대신해주겠다. 진짜 정신 못 차려. 우리가 작은 중하다, 소중하다, 어. 공자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나라로 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계속 시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의 정권 유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효종하면 북벌이 꼭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북벌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어영청이라는 군대에서 조총 부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되게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우리나라에 표류를 해와요. 제주도로. 마침 이 북벌을 추진할 때 혹시 땡땡 표류기 김씨 들어보셨나요? 표류기. 김씨 아니고요? 하멜. 하멜 맞습니다.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 야, 하멜 불쌍한 사람이야. 하멜은 원래 저기 일본에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항상 일본에 가려다가 태풍을 만나면 항상 제주도로 표류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로 표류를 했던 하멜이 잡혀와서 원래 그 전에 한번 표류했던 벨테브레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어.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 포기했군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날아가는 새가 되지 않은 이상 이 나라에서 나갈 수 없어. 포기해. 그러면서 하멜이 그 어영청에서 또 신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네덜란드는 홍위포라고 해서 또 무기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하멜도 이 북벌에 가담해요. 하지만 나중에 하멜은 탈출에 성공하죠. 그래서 하멜 표류기를 쓴 거죠. 네. 그래서 표류기를 썼어요. 네. 하지만 박연은 탈출하지 못했어요. 박연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박씨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개명을 해서 살았네요. 네, 박연은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부인 만나서 그래서 어딘가에 되게 서구적인 박씨가 있으면 조금 이제 혼혈일 수도 있네. 박연의 박연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조총 부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나름의 북벌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게 액션만 취할 뿐 정말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조총 부대는 실제로 어디에 쓰였느냐? 효종 때 이제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야 너네 군대 보내. 그래서 오히려 그때 우리 조총 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러시아랑 싸울 때 도와줄 때. 네, 도와주게 돼요. 그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나선 정벌. 나선이라는 게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나선. 나선정벌 1차, 2차에 크게 승리해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해서 북벌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효종은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근데 효종, 북벌이라고 했을 북벌. 때 네. 북쪽을 정벌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북벌을 정작. 네. 그 중국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아, 청나라에게 복수하겠다는 청나라를 소리예요. 네. 북벌. 이제 북벌, 북쪽을 벌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북벌은 점점점 이제 가시게 되고 오히려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사람들, 실학자들, 실학자. 나중에는 북학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네, 북쪽에서 배우자. 그렇죠. 자, 이제 효종 다음으로는 이제 현종이 있어요. 현종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송, 상복 입는 문제 싸움. 그러니까 효종은 솔직히 둘째잖아요. 그런데 서인들은 둘째를 둘째라고 하지 뭘 첫째라고 하냐 이런 식인 거고 이 남인들은 그래도 둘째지만 왕이니까 첫째 대우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은 상복을 길게 입자.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효종의 아들 현종이 이제 상복을 입는 대상은 자의대비인데요. 그러니까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 입냐, 뭐 3년 입냐, 뭐 아니면 뭐 1년 입냐, 9개월 입냐로 싸운 예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종 때는 예송이라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고 이제 현종 다음에 드디어 숙종이죠. 숙종하면 생각나시는 여자. 없어요. 숙종하면 여자. 숙종하면 장희빈. 여자? 그렇죠. 장희빈. 장희빈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거 들어봤어요. 장희빈은 실록에서 유일하게 예뻤다라고 기록된 인물이 장희빈이에요. 뭐 장녹수 이런 사람도 예쁘다는 소리 네, 없었어요? 장녹수는 오히려 못생겼다 기록을 했어요. 아. 얼굴은 못생겼지만 목소리가 아름답고 노래를 잘했다. 장씨들이 끼가 많았는 거. 예, 장희빈은 잠옷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한 유일하게 실록에서 예뻤다라고 외모 칭찬을 한 인물이에요. 궁금하다. 네. 그래서
장희빈은 게 정말 예뻤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종은 여자 관계 때문에 환국이라는 게 일어나요. 환국. 그러니까 정치의 전국을 주도한 사람이 자꾸자꾸 바뀌었다. 근데 누구랑 싸운 거냐면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경신왕국입니다. 자, 경신왕국은 아까 제가 예송을 왜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갑인예송 때 남인이 이겨요. 그래서 이 남인이 갑인예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남인 계열이 장희빈이거든요. 장희빈을 궁궐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인이. 그때 장희빈이 궁궐에 이제 투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인들 중에서 허적이랑 윤유라는 인물이 남인으로서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숙종 말을 점점 안 듣고 점점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허적이 선 넘은 사건이 일어나요. 선을 넘어버렸고. 선을 넘은 사건. 이게 뭐냐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비가 오면은 어떨까요? 비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우산 같은 거, 유악이라는 기름 천막을 이렇게 크게 펼칩니다. 그래서 이게 들고 이렇게 보셨나요? 네, 행차. 그렇죠. 사극에서 보셨죠? 이렇게. 아 저거 파라솔 들고 다니는 거. 맞아요. 네. 내시들이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유악이에요. 기름 천막. 그러는데 이제 허적의 그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무슨 공을 받고 이제 공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여는데 숙종이 아유 비가 오네. 내가 유학을 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빌리러 이제 그때 유학 빌리는 곳에 갔더니 이미 허적이 빌려갔는데요. 이런 거야. 이미 헐. 자기가 빌려갔구나. 내가 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사하려고 했는데 왕이 쓰는 기름 천막을 네 맘대로 써? 너 왕이야? 삐졌어. 이거 숙종이 화가 났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숙종이 있을 이제 만하다. 화가 난 상황에서 마침 허적의 아들인데 서자였던 허견이 영모 사건에 휘말려요. 그러면서 허적도 거기서 같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허적과 윤유가 사약을 먹고 죽은 게 이제 경신왕국이에요. 그럼 남인이 이제 폭락했죠? 네. 서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은 기사왕국입니다. 기사년에 일어나서 기사왕국이지만 장희빈의 기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왕국 때는 장희빈에 푹 빠져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장희빈이 처음에는 장옥정이었다가 희빈이 되고 나중에는 원자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왕비까지 올라가요. 근데 장희빈이 이제 아들을 윤을 이제 원자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원래 원자 책봉 그 원자 책봉은 2살이나 3살 정도의 책봉이 되고 세자 훈련을 받거든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숙종이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야 정말 좋아 죽었네요. 네, 좋아 죽었어. 장희빈이 뭐 이제 계속 꼬셨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인이었던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인현왕후가 이렇게 젊은데 맞아. 정실 부인한테 나와야지 어찌 장희빈의 아들을 왕으로 너 사약 먹어 이래가지고 송시열이 사약을 먹게 되는데 이 송시열의 사약 스토리가 있어요. 송시열은 사약을 한 사발로 죽지 못했다. 사약이 의외로 몸에 잘 받았다. 이야. 한약이 돼버렸네. 네, 이 한약이. 사약이라는 것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막 장희빈이 나중에 사약 먹을 때 막 먹고 바로 우악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약은 왕이 하사한 약으로 약간 쌍화탕 맛도 나면서 뭐 부자와 뭐 아니면 감꼭지를 쓰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약을 마시고 이게 사약이 약발에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된대요. 아, 나 빨리 약발 받아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네, 그럼 그 사약을 가져온 신하들이 막 이렇게 아궁이를 떼준대요. 아, 빨리 좀 죽어요. 나 빨리 저기 퇴근하게. 예. 근데 송시열은 한 사발 먹고 2사발을 먹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신하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나 보다. 네, 나 너무 잘 봤는데 나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 그래서 3사발을 먹고 그래도 안 죽어서 입안에 생채기를 내고 그래서 겨우겨우 송시열이 죽을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잘 받아서 빨리 죽었었어야 되네 차라리. 그래서 이 송시열이 왜 그 사약이 잘 받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송시열이 장수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소변을 계속 먹었대요. 그때는 그게 이제 약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 그 몸에서 나오는 소변은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다 소독이 돼서 나온대요. 우리 할머니가 나 옛날에 네? 오금 받아 드셨는데. 그러네. 정말? 그러니까 어린 장수 아이의 중이세요? 아니 돌아가요. 90 넘으셔서 돌아. 아, 근데 장수하셨네요. 장수하셨네. 장수하셨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남자아이의 소변을 마시는 게 몸에 좋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으로 받으시더라고. 진짜 진심? 네. 몇 살 때? 네, 어머, 나 진짜- 애기 그 때. 기억이 남아 있어요? 네. 나의 소변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남아 있어요? 헐. 그러니까 아, 완전 진짜 애기 이렇게 때는 실제는 아닌데 처음 조금 들어봐요. 컸을 조금 커서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송시열이 얘가 맞구나. 어. 그래서 송시열이 이제 그렇게 소변을 받아먹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소나 이런 부분에 강해지다 보니까 사약을 마셔도 끄떡이 없지 않았나. 어. 그게 바로 기사황국. 그러면 봐봐요. 서인이었던 송시열이 죽었고 남인이었던 장희빈이 막 득세하죠. 네. 그러면 기사황국은 남인이 정권을 잡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의 기사. 이제 마지막이 갑술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숙종이 또 새로운 여자에게 빠집니다. 장희빈이 나에게 너무 집착한다. 그러니까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나한테 집착하고 표독스러워. 약간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인현왕후를 쫓아냈어요. 네. 기사왕국 때 인현왕후가 폐위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한테 좀 미안해. 근데 인현왕후의 생일날 인현왕후의 거처의 처소에 누가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놓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너는 누구냐? 그 여자가 바로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이야. 너 너무 착하다. 그랬더니 음. 저는 매년 인현왕후의 생일 때마다 이렇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아. 착한 여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숙빈 최씨한테 꽂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하는데 이때도 남인들이 서인들 다 쫓아낼 줄 알았더니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현왕후 바보입니다, 복위하게 돼요. 바보다 바보. 그래서 결국 갑술왕국 때는 또 서인이 득세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희빈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인현왕후가 좀 있다가 죽잖아요. 인현왕후를 무고했다. 저주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증거물이 있었어요. 신당을 차리고 유명한 장희빈 장면 아시죠? 인현왕후 그림 그려놓고 활 쏘고 저주 인형에 네, 저주. 바늘 찌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당을 차리고 무고했다, 저주했다 해서 무고의 옥으로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희빈과 시어머니가 이제 경종 어릴 때 윤회의 다리를 양쪽 잡고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영 좋지 못한 곳이 다쳐서 경종이 후사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럼 고자가 된 건가요? 내가 호자라니.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성기능은 없었다. 실제로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종이 죽고 후사가 없으니까 영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영조는 왕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루머가 돕니다. 아시죠? 경종에게 이것과 이것을 줘서 경종이 이걸 먹고 죽었다. 상극인 2가지 음식을 줬다. 아, 곶감. 비슷해요. 모르겠- 생감하고 생감. 간장게장. 와 맛있겠다. 밥도 저도 한번 실험해볼까 해서 먹을까 했는데 죽을까봐 아직 못 먹었는데요. 이 간장게장은 경종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그리고 생감을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는 영조가 이게 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뭐 수락관에서 준 것인데 영조는 인삼차만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간장게장과 생강을 먹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장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러한 루머가 계속되면서 이인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인좌가 이인좌. 막 벽보에다가 간장게장과 생감으로 죽였다. 경종을 시해했다. 그러니까 영조가 왜 신하들이 좀 무시했냐면 어머니가 무술이라서. 무술이 그러니까 이제 이 출신. 무술이 출신은 궁녀의 이 세숫물을 갖다 주고 청소하는 궁녀의 노비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궁녀보다 더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천한 신분이다 이러면서 영조가 이제 막 신하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영조는 되게 좀 완벽주의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도 너무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영조가 이제 이인좌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나 극단적인 인물 너무 싫어. 온건한 인물을 등용해야 할 거야. 이게 당파들을 고루고루 등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탕평책. 자, 그런데 이 탕평책이 얼마나 영조가 탕평책의 진심이냐면 뭐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고
음식도 탕평채라는 탕평채. 음식을 만들어요. 어.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 청포묵. 네. 아, 그게 그거에서 유래된 거예요? 네네네. 영조가 아.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 급식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청포묵 흰색, 검은색 김가루, 그리고 노란색 계란지단, 그리고 실고추 그 빨간색. 그래서 사색 땅파를 버무려서 좀 친하게 지내라라고 탕평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탕평채는 의외로 궁중 음식이다. 궁중 음식이구나. 네. 탕평채. 궁중 음식이 학교에 나오는. 그렇지만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 네. 맞아요. 학생들은 제육 좋아하죠. 네. 그렇죠. 돈가스 좋아하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영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탕평책을 실시하고 사실 영조도 업적은 많아요. 영조가 너무 장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조 시기에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죽인 그 이모하변이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출신이 이제 막 너무 막 미약하고 막 무시당했으니까 너는 완벽한 군주가 되라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세자랑 영조 사이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끊임없이 막 갈궜다고 해야 될까?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제 수렴청정식으로 사도세자는 네가 이제 한번 정치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맞아. 물어보면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막 그러고 아, 뭐 능행차를 갈 때 비 오면 이게 너 때문에 비가 왔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가 네, 정신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결국 뒤주에서 죽게 되고 이 뒤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청경궁과 관련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창경궁에 문정전 앞에서 뒤주에 갇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뚱뚱하니까 처음에는 뒤주를 딱 대령을 했는데 뒤주가 작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영청에 그런 군대용 쌀 그 가마 큰 뒤주를 갖고 와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그 공포 분위기에서 좁아가지고 못 들어간 것도 좀 웃픈 웃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영청 뒤주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 문정전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왕자로도 쫓겨났으니까 선인문이라고 해서 내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궁녀들이 돌아가는 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정전에 조금만 걸어가면 선인문이 있고 그 선인문 앞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화나무가 뒤틀려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 회화나무가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나무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나무가 가운데가 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뒤 이제 가운데가 나무가 텅 비어서 자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상경궁에 가면 그 회화나무를 꼭 보고 거기가 진짜 땡볕이 엄청 심한 그냥 그런 공간이에요. 그늘 하나 없는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뒤주에서 7일 동안 거의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그러니까 정조는 사실 원래 사도세자의 아들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 빨리 죽거든요.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양자로 해가지고 정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정조는 딱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노론이라고 해요. 사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거든요. 노론, 소론. 그러니까 노론은 늙은이들, 소론은 젊은이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송시열 계열이 노론, 그러니까 윤준 계열이 소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노소. 노론들이 특히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거든요. 나는 노론 너네들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걸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들었죠? 수원에? 수원화성. 그렇죠. 화성을 만들죠. 그래서 아버지 릉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조선시대 이제 뭐 효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치적 퍼포먼스죠. 계속해서 보러 가면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뭐 이런 식으로 난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갈 때 바로 정조의 남자 정약용이 만든 뭐를 이용해서 한강을 건넜다. 거중기. 거중기? 아닙니다. 건중기 아닙니다. 그 화성 만들 때. 어떤 그쵸? 무슨 다리죠? 내 다리. 배다리 맞습니다. 배다리? 내 다리는. 내 다리라고 배다리. 배다리.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아, 배로 만든 다리라는 네, 거예요? 배를 연결해서 거기다 널빤지를 쫙 깔아가지고 배다리를 만들고 그 배다리를 타고 갑니다. 오. 정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원 화성 이제 능차 때 배다리를 이용했고 아까 말씀하신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빠르게 질 수 있었다. 이 정조의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원래는 그렇게 성을 지을 때는 공짜로 맞아. 요역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해요. 와서 맞아요. 그냥 짓곤 했잖아요. 이제 남자분들 군대에서 많이 하는 삽질, 그쵸? 그렇죠. 눈술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무료로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군대에서 이제 월급을 좀 주시지만 그때 당시는 원래 무료로 그렇게 요역을 바치는 거였는데 수원 화성은 일당을 줬다고 해요. 오. 그래서 능률이 높았고 빠르게 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당도요 수원 화성 성역의궤에 이 사람이 몇 시까지 일했고 얼마를 줬고 기록을 꼼꼼하게 했대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건축 현장에서 많이 돈을 떼어먹는 부정부패를 예방했다. 오. 수원 화성 의궤에 너무 기록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화성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수원 화성 놀러 갔다가 네. 그 설명을 봤었는데 오. 하여튼 그 의궤 덕분에 하여튼 지금이라도 또 똑같이 만들 수 있다. 뭐 맞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화성은 가보시면은 되게 좀 유럽의 성 같기도 하고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소라각이라고 해서 소라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 그 입구에 그 이제 그 문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문인데 이중문이에요. 그러니까 겹성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활을 쏠 수 있게 해두고 또 들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네. 근데 그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 김홍도가 청나라에 몰래 갔다 왔어요. 와, 우리가 아는 그 김홍도. 네. 그림 그리는 김홍도가. 네, 정조 때 김홍도가 도와서 이제 화원이었는데 연행사로 가는 누군가의 이제 양아들처럼 그렇게 몰래 이제 따라가. 스파이로 가가지고 그때 사진이 없잖아요. 김홍도가 몰래 가서 다 그려온 거예요. 이야. 그 중국의 그런 건축 기술을 이제 청나라 거를 이거 괜찮은데 보고 와서 그래서 수원 화성을 신기술로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화성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화성. 근데 수원 화성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화성 행궁이 있거든요. 화성 행궁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정조는 아예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려고까지 이제 시도했던 개혁 그런 도시로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네, 성공할 빨리 죽었죠. 근데 정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정조의 애민 정신이 담긴 정조의 그 문구로 정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조는 만천 명월 주인옹. 나는 여러 강들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다. 명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큰 강도 비추지만 시냇물도 비추는 그런 식의 군주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높은 지위 사람, 낮은 지위 사람 모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조의 그런 사랑,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다라는 거.